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에서는요, 매년 해마다 부산 시민들을 위한 국항 투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세계적인 미항으로서 부산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하는 것만큼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등대도 모양이 괜찮았습니다. 그 등대도요. 그래서 지금 저쪽에 등대 보시는 것처럼 전체 한 125평 정도 나오는데 3층 맨 위에는 이제 태양열 집적판이 있어요. 저기에. 그리고 평면처럼 이렇게 쭉 뻗어 있는 저쪽은 뭐냐 하면은 세계 등대 미니 뭡니까? 박물관처럼 사진 같은 거를 붙여놔서 안에 등대를 볼 수 있도록요. 등질이라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등대에 그 뭡니까 이렇게 퀄리티가 있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 등대는 빛의 밝게 그 다음에 빛이 이렇게 회전하는 거 몇 번 사이클로 이래 하는 도는가 이래 돼 있는데 지금 보이시는 굴섬 있죠. 굴섬 뒤쪽에 보면은 갈매기들이 배설물 때문에 하얗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왜 갈매기들도 배설물을 해도 앞쪽에 안 하고 뒤쪽에 했는가라고 하면 이는 해풍하고 관련되겠죠. 그래서 저쪽에 하얗게 표시되어 있는데 옛날 그 어르신들 68년도에 울진 삼척 무장공비라고 있습니다. 울진 삼척 지역의 바닷가에서 봤을 때 이게 배설물이 밤에 이렇게 반사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그거를 보고 육지 쪽에 딱 보면은 뭐 이렇게 뾰족 삐져져 나와 있죠. 세시방에 보면은 육지 쪽에 전망대처럼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기는 스카이워크라고 하는 거죠. 밑에 저기 2013년도에 1년 정도 공사해가지고 완공을 하게 되는데 저 스카이워크가 이 수면 한 35m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특히 오면 저기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데다가 그 중국이라고 하는 게 황하든지 양자강 이것 때문에 황해가 이렇게 탁해요. 물이 우리처럼 이렇게 맑은 걸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청명한 날에 여기 와가지고 중국인들이 망망대해 이 터인데 이렇게 바다를 보는 것이 굉장히 반응이 이제 좋다고 그러거든요. 태종대에 있던 박예원 이 미국 선교팀들 두 팀이 합류해가지고 고민 끝에 어디에 이쪽에 당시에 육군이 관장하고 있던 이 용호동 지역이 괜찮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쪽 지역으로 이주를 해오는데 용호동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네 46년 3월달부터 7월달 사이에 밤에 우리가 지금 지나다니는 이 백길로 해가지고 저쪽에 밤에 바다를 해가지고 한센 용호동에 그쪽에 조성이 되거든요. 작전사령부 저쪽 뒤에 보시는 곳이 봉우리 있는 곳이 저것이 신선대입니다.
옛날 신선들이 놀던 발자국이 있다고 그러는데, 다음에 한번 가셔가지고 발자국 찾으면 저한테 꼭 연락해 주십시오. 저기가 한 171m 정도 되는데, 정말 무제공원이라 해가지고, 무제등, 저기 산 이름을 무제등이라고 하거든요. 무자는 춤출 무자입니다. 신선들이 춤추고 놀아서 그런지, 등자는 오를 등자고, 제자는 만날 제자거든요. 뭐 신선들끼리 만나가 뭐 춤추고 놀면서 산봉우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무제등이라 하는지, 제가 꼭 권하고 싶은 것이 스카이뷰도 아까 이게 뭐 스카이워커 저쪽도 뭐 합니다만 꼭 다음에 무제등 저 위에 한번 올라가셔가지고 부산항을 보면 완전히 경관이 다릅니다. 부산항이 이랬나 싶을 정도로 저 등에 올라가면은 육지 쪽으로는 뭐 황령산은 말할 필요도 없고 백양산하고 은광산하고 전부 다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무제등 위에서 보는 영도 이쪽 뷰가 또 전혀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곳에 한번 꼭 올라가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저기 가시면은 2001년도에 영국 앤드류 왕자가 와가지고 우리나라하고 영국의 친선을 도모하는 비석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비석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왜 저 무제등 꼭대기 위에 영국의 앤드류 왕자가 와가지고 비석을 세웠느냐라고 하면은 1797년요 음력 10월 14일에 프린스 윌리엄 헬리오라고 하는 영국 배가 이쪽에 들어옵니다. 용당 쪽에요. 근데 당시에 이것이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은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영국 배가 들어왔던 이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관리들이 장계를 올렸겠죠. 올린 상황을 보고를 낸 것이 실록에 남아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한 음력 10월 14일 날 들어와 가지고 8일 정도 머무르다가 갔는데 보도 듣도 못한 저 서양 이양 선배가 들어와 가지고 보니까는 용당 주민들도 막 모이고 이래 됐겠죠. 그래서 말이 이게 뭐 중국어 통역관을 불러와도 안 되고 몽고 통역관을 불러와도 안 되고 일본어 통역관을 불러와도 안 되는 거예요. 말이 통화도 안 하는 거고 기록에 보면은 글씨가 구름 위로 날아다니는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 대한 우리 조상들의 첫 번째 감상이요. 그래서 그때에 돌아가 가지고 프린스 윌리엄 헬리오가 돌아가 2년 뒤에 1799년도 지도를 작성하는데 작성한 지도를 보면은 당시에 왔던 영국 이 선박들이 북한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지를 못했던가 봐요. 쭉 깊이 들어갔으면은 이게 영도가 섬이라고 하는 걸 알았을 텐데 부산을 방어하는 수군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무력적인 트러블이 생길 거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지 깊이 들어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여하튼 영도가 섬이 아닌 육지에 붙어 있는 만처럼 이래 되어 있거든요. 신선대 부두에 있는 거는 사다리가 이렇게 쫙 일자로 펴져 있죠. 쭉 왼쪽에도 보면 간만부두 있죠. 3시 방향에 보이는 간만부두 보면은 사다리 같은 게 쭉 올라와 있죠. 사다리가 올라와 있는 거는 지금 작업을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신선대 부두처럼 이렇게 수평으로 보 형태의 다리가 딱 이렇게 수평되어 있으면 지금 컨테이너 싣고 내리고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신선대 부두가 91년도 조성이 됐는데 1년에 취급하는 컨테이너 TEU라 합니다. 1년에 취급하는 컨테이너 물량이 어느 정도냐면 200만 TEU입니다. 한반도 남부지역 중심에 전부 다 수산업 중심으로 어민들이 건너오게 돼요. 어민들이 건너오게 되는데 대변항 있죠. 지금 우리가 봄에 멸치 축제든지 유명한 대변항도 일본인들이 만든 이주어촌입니다. 그래서 대변초등학교가 그것이 일본인들 이주어촌에 있던 자제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만든 학교가 지금 대변초등학교예요. 근데 우리 여기에 그 용당 이주어촌은 1906년도에 이주민들이 솔솔솔 들어와 가지고 한 1921년, 22년 그 무렵 기록을 보면 한 100여 명 정도가 살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전형적인 이제 반농 반어 형태예요. 반은 농사 짓고 반은 고기 잡는 형태인데 주로 잡았던 것이
갈치, 오징어, 그 다음에 도미, 농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하겠던 곳이. 그런데 저기가 용당이 재밌는 곳이요. 1914년에 금력소가 생기게 되면서 지리적으로 보면은 저거는 동래군 남면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13년도에 금력소를 만들게 되면서 용주면이라 해가지고 저 용당 있는 우리가 보이는 저쪽 많이 있는 저 지역만 딱 부산부에 편입되어 가지고 육지 쪽으로 지금 문현 그 고개든지 이쪽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고 중앙동 저쪽에 세관 있는 쪽에서 이쪽으로 전부 다 100길로 이 용당하고 다녔다고 그러거든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요트를 타고 북항을 투어하는 것처럼 27년 근무로 부산 세관 있는 그쪽에서 유람선이 출발해가지고 영도다리 지나가지고 송도 가가지고 해정도를 해가지고 신선대 여기서 근데 그것이 이제 다 사라져 버리고 60년대 우리 보면은 여러분들 동명목자라고 들어보셨죠? 지금 동명대학 있고 하는 데나 그 강석진시 동명목재가 이쪽에 들어오게 되면서 동양 최고의 뭐 목재 그 공장도 있고 목재를 동남아에서 가져오는 원목을 쌓아놓는 곳이거든요. 저기 영도 동삼주공단지 보이시죠? 저 언덕백이 있는 주공단지 보이는 저기가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고구마를 재배한 곳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고구마요. 이 고구마 중남미에 원산지가 중남미인 곳이 한 20개 정도 더 넘을 거예요. 옛날에 저거 다 외우고 이랬는데 고구마, 감자, 고추, 딸기, 땅콩, 옥수수, 사탕수수 이 전부 다 원산지가 어디냐면 전부 다 저겁니다. 중남미입니다. 그래서 중국 복건성에 진시들이 많거든요. 진진용이라고 하는 이 상인이 또 마닐라에 갔더니만 보도 못한 이상한 작물이 있는 거예요, 고구마를. 그래서 1592년 무렵에 중국 복건 지역에 이 고구마가 전래가 되거든요. 전래가 되는데 1601년에 지금의 오키나와 그때는 류큐 왕국이래가 독립된 왕국이었습니다. 이 류큐 왕국의 노코니라고 하는 총관이 사신으로 중국에 가는 거예요. 사신으로 갔다 보니까는 복건 지역에 도착하니까 보도 못한 이상한 작물이 있는 거예요, 고구마를. 그래서 1605년에 이 노코니 총관이 오키나와 돌아갈 때 이 고구마 종자를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오키나와 전래된 것이 그 뒤에 큐슈 지역 밑이 이게 사스마 번이 있던 곳이거든요. 강원도 원주 출신의 조음이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가면서 대마도에 똑같으면 스시메 같으면 보지 못한 작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물을 일본 사람들한테 물어봤겠죠. 야, 이거 뭐냐? 이랬더니 일본 사람들이 알겠어. 이래서 예꼬자에 기알기자에 이 뭡니까? 삼배마자 적어가지고 고기마 딱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고구마 어원이에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쓰는 고구마는 일본 사람들이 엄어로 고구마에 대한 부르던 명칭이 지금 우리 고구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을 위한 공동조개로 만들 곳이기 때문에 러시아 독단으로 이 조차지를 줄 수 없다 해가지고 러시아가 이 조차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영도를 조차시키지 못했던 러시아가 어디로 방향을 틀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마산포에 조차지를 만들죠. 만드는데 그 마산포 지역의 조차를 확정 굳히기를 못하는 것이 럴 전쟁이 일어나면서 일본한테 러시아가 패배하면서 결국은 한반도에서 이제 조차지는 러시아가 만들지를 못하거든요. 우리가 지나는 요 교각 있죠. 북한대교 있는 뒤쪽에요. 저 뒤쪽 교각, 요 교각 말고 뒤쪽 교각 있는 저기가 20세기 초에 지도를 보면은 흑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은 바위란 말이에요. 흑암. 그 흑암이 있던 그 지역에 다 교각이 지금 올라가 있는 곳인데
이 북한대교는 2007년부터 한 7년간 공사를 해가지고 2014년도 5월 달에 이제 완공을 하게 되는데, 전체 길이는 이게 한 5.7km 정도 되고요. 북한대교 저거는 한 7.4km 되고, 이거는 한 5.7km 되는데, 하늘 보십시오, 저쪽에. 이거 높이가 지금 수면에서 60m거든요. 북한대교는 수면에서 한 45m 밖에 안 되고, 7년 공사 끝에 이 다리를 만들게 되는데, 이 다리를 만들 때만 하더라도 이 수면에서 높이 60m 정도 해놓으면은 향후 뭐예요? 대형 크루저가 들어와도 충분히 지날 거라고 다 그걸 감안하고 7년 동안 공사를 했는데, 7년 공사하는 사이에 크루저 산업이 원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커지게 되면서 큰 크루저선은 이 꿀떡이 이 교각에 걸립니다. 그래서 부산의 크루저항이 실제로 지금 우리가 보시는 바로 12시 방향에 저 크루저 터미널 보이죠? 저기에 다 들어와야 되는데 22만 톤 되는 이런 큰 크루저 같은 경우는 이 교각에 걸리기 때문에 동산동 혁신지구에 있는 크루저 저쪽에 정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모래톱처럼 쌓여 있는 저기서 이제 북한 1단계 구간 공사 2008년부터 해가지고 2020년 끝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공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저쪽에 3시 방향에 지금 배가 돌고 있는데요. 저 뒤에 문현동에 저 부산국제금융센터 보이시죠? 저쪽 방향에 있는 크레인에 있는 저기가 허치슨 부두 쪽이거든요. 저 안쪽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2단계 다시 북항 재개발을 합니다. 저쪽에. 그래서 이 지금 1단계 구간하고 2단계 구간 다 조성이 되면은 컨테이너는 다 빠져나가고,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저기 뭡니까? 이 신간만, 간만부도 이것도 다 저쪽에 신항만 쪽으로 다 빠져나갈 거예요, 장사. 그래서 북항 2단계 공사까지 완료가 되면은 상당히 뭡니까? 북항이 고유한 색깔을 띠는 마치 미항으로 발전할 거로 보는데, 중요한 거는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됩니다. 관심을 갖고 자꾸 거기에 시민들이 동참을 해야만이 우리가 이 향후 미래 100년을 볼 수 있는 항구로 바꿀 수 있거든요. 자, 저기 교각 보이시죠? 북한 간만 쪽에 있는 교각 있는 저기가요. 보면 교각 사이에 빨간색 저거 보입니까? 저기 재래등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생긴 등대예요. 첫 번째 생겼던 것이 1903년에 인천 8미도에 생겼던 8미도 등대고, 그 다음에 이듬해 4년에 생기는 것이 인천 부도 등대고, 1905년에 생겼던 부산의 최초의 반듯한 등대가 저 교각에 지금 가려져 있는 저기 재래등대입니다. 여기에 저 교각이 있는 저기가 새들이 노는 여울이에요. 물이 암초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재래라 해서 재래등대라고 불렀던 곳이거든요. 저 교각이. 그래서 2001년도 신간만부도 조성하면서 저기 지금 교각 있는 데하고 저렇게 육지처럼 붙어 있었지, 그전에는 바다 한복판에 있는 곳입니다. 저 등대가요. 저게 높이가 한 7m 정도 되는데 재료는 돌입니다. 돌로 원통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빨간 색깔을 이렇게 3단처럼 입혀놓은 곳인데, 저것도 자칫 잘못했다가는 없어질 뻔했죠. 저기 이제 2004년도인가 그때 해수부에서 이제 그 등대 보존으로 지정하면서 그나마 저쪽에 남아있게 되는데, 저거는 당시에는 가스등으로 이렇게 불빛을 비췄던 곳이에요. 우리나라에 2000년부터 이제 크루즈선이 본격화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2013년도에 한 137만이 우리나라 전체 크루즈인데 부산항만 말고 왔는데, 부산항이 개항하고 난 다음에 크루즈선이 동시에 3대가 들어오거든요. 13만 8천 톤급 큰 거는
단만 부두에 대고 한 목에 대지 못하기 때문에 7만 5천 톤급하고 그 다음에 8만 5천 톤급 이래가지고 13만 8천 톤급하고 크루즈선 세대가 들어오는데 이 크루즈선에서 내렸던 이 관광객이 6천 명이었어요. 6천 명인데 이 6천 명 이 사람들이 하루 딱 부산 시내에 뿌린 돌이 얼마냐 하면 40억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크루즈선 세대가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 입항료부터 비롯해 가지고 정박료 이거 다 포함하면은 100억의 정도 부가가치를 만들었던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차 이 부산 북항이 도시 미관을 잘 이렇게 조성을 한다라고 하면은 크루즈선의 메카로도 뜰 수가 있습니다. 크루즈선은 특성상 20시간 내에 보통 정박을 해야 됩니다. 어느 곳이든지. 그때는 크루즈선이 한 209척 정도 들어왔는데 55만 7천 명이 들어왔어요. 우리 부산만. 그래서 향후 크루즈선박에 대한 것도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의문나는 점도 없을 겁니다만은. 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네. 여기는 해방 이후에 개인이 이제 이걸 가지고 있다가 오랫동안 요정으로 쓰면서 정남각으로 유명했죠. 부산에서도 아주 뭐 동네별장 다음으로 여기가 그 대단한 그 요정으로 유명했던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아마 수종을 확 개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식 그 나무들이나 이런 거는 거의 보이지 않고, 다만 이제 최근에 지은 것 중에 이런 남천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규모의 집이 마당이 이렇게 작지는 않다는 거죠. 뒷마당도 그렇고, 원래 연동됐던 것이 아마 한쪽은 그 나와서 되게 지어진 걸로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는 집을 지으면 큰 기둥 중심으로 해가지고 석가래를 넣고 이런 집인데, 일본은 기둥이 작아요. 거의 판재로 다 닫았는데 해도 과언 아닐 정도로까지. 우리하고는 이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 틀려요. 우리는 주축도 놓고 기둥 놓고 그 다음에 들보를 놔버리면 거의 집에 기초가 다 돼버리거든요. 근데 일본은 이 작은 나무로 자잘하게 연결해 나가는 이런 판재식 집들이 일본 집들의 이제 특징이죠. 명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도 지금 문화유산 국민신탁이랑 여기 복지관에서 이제 수익사업 운영하시면서 살림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살림들이 다 들어가요. 건물 안에. 이 사람들은 목가구가 발달이 안 되다 보니까 한국 목가구에 되게 흥분하잖아요.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 위에 공간까지 수납 공간이 이방 소형형으로 이 공간들을 다 하면은 이 집이 더 뭐랄까요, 이 공간 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더 뛰어나요. 불길이 통해서 가면서 지금 인창병원 옛날 그 침례병원 앞쪽에 있었던 그 동구청 자리는 그 고관공원이라 그래서 그 일본 사람을 이용을 드렸. 고관 자리는 그때 모르는 중앙지구 쪽에 3년 전에 이동을
거기에 바다에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전쟁 시기에는 그 물홍동이 주변에 약 3,000세대 피라민이 살았고 그쪽에서 초량 방면에는 미군 저유택 우리나라가 석유 정제 시설이 없다 보니까 전쟁의 차량이라든지 모든 장비에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초량 삼거리 쪽은 나날이 안에 있어요. 이런 데 비해서 이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경관이 그만큼 들어왔는데요. 요 건물의 요쪽 모퉁이 자리는 그러니까 철양과 수동동이 갈라지는 쪽에 철양철이 되는 우리나라에 이제 철도 급수탑이 문화재 지정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 삼랑진역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풍기역도 그렇게 급수탑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여기가 이 전기기관차가 오던 시절에 여기가 급수지였고. 그분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진로 소비가 처음 시작됐어요. 백삼 상해를 하실 때 사셨던 집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걸로 어떻게 좀 보존하는 방향을 했더니 정부에서는 원래 이 도등이 어디 있었냐면은 1911년 지도를 보면은 요 밑에 지금 어떻게 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서해의 그 강화공문사 같은 경우에는 이 밀물 설물의 간조와 만족 때 그 물이 또 다른 거 일단 이렇게 예쁘게 지동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일본은 또 하천을 가다가 하천에 유유가 돼가지고 뛰어나와서 여기로 갔죠. 예전에는 여기는 나고 원래는 여기 철창고였는데 그 용산에다가 철창고를 짓고 여기는 철창고 그렇게